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리틀 전문가 이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국제시장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최근 근현대사까지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되겠는데요. 50년이라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눈물겹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광복 직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복 직전에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북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북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에 위협을 느낀 그 미국이 그 한 달 뒤인 9월에 우리나라 그 남한 지역을 모두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3년간의 미소 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요. 한 달 뒤인 1948년 9월 9일 그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 25일이 되기 전에 휴전선 부근에서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1950년 6월 24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평화 제스처에 우리가 순간 방심을 하고 비상 경계령을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거의 다 휴가를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울 주둔 병력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는데 저들은 소련에서 만든 그 탱크 T-34를 타고 미구 29기를 타고 그리고 자주포를 불고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왔죠.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최종 방어선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급히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안보리를 소집해서 총 16개국이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부산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지금 올라가면 우리 측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돌아서 북한군에 허를 찌르자는 게 메가더의 계획이었죠. 근데 이것을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잘못해서 상륙하면 썰물 때 상륙하면은 4km의 진흙바닥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메가더가 되게 뚝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와 고베 그리고 부산에서 세 군데에서 군함이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동시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주 남부의 그 마라도 지역에서 만나서 내일 올라가서 인천에 상륙을 시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성공을 하고요. 북한은 보급로를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이 밀고 올라갑니다. 인천에서 김포를 지나서 올라오는 상륙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만나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에는 38선, 오늘날 휴전선과 비슷한 38선 올라가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드디어 우리가 평양을 차지하고요.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중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유엔군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전투병력을 파견하는데 원래 중국 하면은 삼국지 지략이 뛰어나다 생각하기 쉽지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인해전술입니다. 사람이 파도가 돼서 전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군인 숫자가 많았냐면 속설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무기 숫자보다 군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 병사 3명당 세 병사당 소총을 하나밖에 지급 못하고요. 총 없는 사람들은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하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총 없는 사람은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낮에는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조준 폭격을 해버리니까 낮에는 땅굴을 파서 숨었어요. 땅굴의 길이가 얼마나냐면 6,900km라서 오늘날의 만리장성의 길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다시 나와가지고 개마고원에도 피리 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다시
속절없이 다시 후퇴를 하고요. 1월 4일 날에 그 서울을 다시 뺏깁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인 것이죠. 근데 후퇴를 하지 못한 미군이 있었어요. 바로 흥남부두에 저기 함경남도 흥남 부근에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어서 미군 10만 명이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엄청나게 큰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당시 미군에는 근데 놀라운 상황이 펼쳐져요. 문제는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도 데려다 달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유엔에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북한에 밟히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학살당합니다. 제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미군은 고민했습니다. 이때 남은 그 배가 마지막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배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 정원이 60명이에요. 화물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조원 47명이 타 있었어요.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은 13명인데 메가더는 고민했어요. 결국 군수물품보다 몇백 배 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5만 톤의 군수물품을 모두 버리고요. 거기에 14,000명이 답니다. 그래서 근데 북한에게 물자를 뺏길 수 없으니까요. 내려놓은 걸 한 곳에 모아서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켜버립니다. 좁디 좁은 배 안에서 아이 5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그 아이들을 김치 1, 2, 3, 4, 5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치 5예요. 이틀 만에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도착했는데 다친 사람, 사망한 사람 한 명도 없이 오히려 무사히 왔고 오히려 5명이 늘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그 단일 선박으로 해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성공한 그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요. 다시 돌아가 전쟁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다시 밀리고 태안반도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휴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중국이 소련을 불렀어요. 근데 소련을 참가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소련은 참전하지 않고 휴전을 제의합니다. 휴전을 제의해가지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휴전선을 어디에 고를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953년 7월 27일 2년 만에 결국에는 휴전이 협정이 됩니다. 전쟁의 피해는 심각했어요. 양측 군인 사망자는 160만, 양측 민간인 사망자는 대한민국 집계로만 99만,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 고아와 수백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경제 규모 120개국 중에 119위,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민족 상간 간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가슴 뭉클한 국제시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